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유명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famous,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고요. notorious, 악명 높은 사람이 있죠. 오늘 죄송하게도 악명 높은 사람 이준석이 쓴 글. 열받으시겠습니다만 이자의 본질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죄송함을 무릅쓰고 소개해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이러면서 재판장께 탄원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이거 지금 기각당하게 생겼거든.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가 야 이거 기각이다, 이거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읍소하는 거야. 근데 그 읍소하는 내용이요 아주 치졸하고 또 뒤집어 씌우기 명수입니다.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 뭐 여기저기서 기사가 많이 났죠. 몇 개 이렇게 줄 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저는 그냥 아주 오늘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탄원서 내용을. 그리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 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결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5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쳐간 인고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역사의 분기점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1980년 찾아왔던 서울의 봄에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 충돌을 우려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선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조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열받아서 읽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읽겠습니다. 일단 판사님,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살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년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민심을 여론조사를 통해 누차 전달되고 있지만 당원과 국민의 마음은 절차적 하자 치유라는 법적 용어를 그들이 아득히 되뇌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의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 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황을 지배할 것입니다. 상임 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 역으로 당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 전대위는 규정 제2조에 따라 당대표가 20인 이상에 대해 직접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40인가량이 참석하는 상임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의 선포권은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 전국위 의장인 전국위 의장의 지명권도 당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두는 순간 다양하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하여 고민해봐도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상임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당대표가 본인과 친소관계가 강한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임기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 공천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과 결합하여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원내 경험이 없고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선출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의 20여 명의 상임 전국위원을 모아 비상선포를 하게 되면 비대위 출범 강행을 통해 당내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하는 당원 소환제를 우회해 당대표에게 실질적인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따라 다녀올 수 있도록 중개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도 듣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저에게 징계 절차나 수사 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후로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당내 내분 상황이 오비 일학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당대표에 대한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이 노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해명보다는 TV조선의 연속 보도로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음 날 비대위 전환에 반대해왔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당내 인물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마음을 바꾸어 비대위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특히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에 그것을 완수하도록 군사작전과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당대표를 하면서 과거의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답습하는 것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의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현실과의 타협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생각을 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이 너무 일찍 오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발생한다 하더라도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의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비견될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당내 민주주의 확립의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을 잘 모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곳이 없어 밤중에 펜을 잡아 올립니다. 바쁜 재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올림 이렇게 했는데요. 진짜 일단 글씨 못 쓰는 거 이런 것도 문제지만요. 글씨가 이거 막 초등학생 글씨잖아요. 글씨체가 그것도 문제지만 이거는 오만한 글씨체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이제 페이퍼를 내잖아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레포트 이런 걸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답니다.
뭐 이제 때로는 빨간 글씨로 막 휘갈겼어요. 야, 근데 제가 얼마나 섭섭했던지 아니 좀 이렇게 또박또박 쓰면 되는데 그냥 교수의 권위가 휘갈겼어도 알아서 그냥 읽어야 돼. 알아서 해석해야 돼. 그냥 영어로 막 쓰는데 그 유학생이니까 좀 이렇게 좀 배려해서 글씨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냥 휘갈겨 쓰는 거예요. 개발세발로. 뭐 엉망진창으로 씁니다. 그래도 그걸 한자 한자를 요게 알자겠지, 요게 지자겠지 이러면서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대학 교수들이 뭐 이제 학생들 그 평가하고 뭐 이렇게 페이퍼에 이렇게 코멘트 달 때 휘갈겼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무슨 글자인지 몰라도 억지로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땐 절대권이니까. 이준석이가 글씨체가 건방져요. 아니 지금 말 맞다는 하소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각당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거 가처분 기각시키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재판장에게 쓰는 건데 이런 꼼수로 쓰는데도 아니 정중하게 글씨를 알아듣게 써야지. 이거 보세요. 개발쇠발이에요. 제가 이거 몇 번 읽었으니까 그래도 읽은 거예요. 처음에는 못 읽겠더라고요. 깜짝하게 이거 뭐지? 이거 지읒이야 시읒이야 이게 비읍이야 이거. 아니 이거 지읒이야 시읒이야. 이걸 한참 읽어야 돼. 해석을 해야 됐어요. 마치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과정에서 교수들의 그 아주 절대 권위에 휘갈겼으면 무조건 해석을 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약자처럼 재판장한테 너무 오만불손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마지막에는 자기 자필로 쓰지만 처음에 재판장님에게 그 타이프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자필로 지가 글씨가 예를 들어 100번 양보합니다. 글씨가 자기가 개발세발이다 이거야. 글씨를 못 쓴다 이거야. 컴퓨터 세대라서. 그럼 컴퓨터로 쓰고 마지막에 날짜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올림 요거는 친필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용은 타이프로 쳤으면 얼마나 재판장이나 읽기가 쉽습니까? 이따오로 써놓고 재판장 하면 이거 여러 번 읽었을 겁니다. 저처럼. 왜냐하면 글씨가요 이거 이상해요. 이렇게 오만불손한 거. 그 다음에 2022년 8월 19일 날 썼는데 이때는요 이미 징계가 되고요. 이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어요.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다는 건 뭡니까? 당대표가 아니에요. 이준석은. 전직 당대표예요. 근데 건방지게 8월 19일 날 이 재판부에 뭡니까? 이거 기각 신청하고 이거 좀 기각 신청 안 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당대표라고 이렇게 건방을 떱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곳곳이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비대위 체제가 일어났어? 얘는 어떻게 지금 이걸 해석을 하냐면 비대위 체제가 일어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을 쫓아내서 당내 권력도 잡기 위해서 무리하게 쫓아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쫓아낸 겁니까? 징계가 열렸잖아요. 징계 위에 올린 거는 윤핵관이 아니에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소를 한 거 아니에요. 징계 위에 그다음에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징계위에 요청을 한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물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터뜨렸고 그걸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윤리위에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에 윤리위에 제소하라 징계하라 하고 이걸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윤리위가 열린 거예요. 윤핵관이 윤리위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상납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증거 은닉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그 징계가 모자라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뭘 자기가 잘못한 게 여기는 보세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호소문에서도 탄원서에서도 성상납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진짜 억울하다면 저는 성상납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그런데 저들이 모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쓰면 무고죄가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성상납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재판장한테 탄원서를 쓰면 무고죄가 되니까 그건 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증거 은닉에 대한 얘기도 못하고 그게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윤리위 열려서 징계를 받은 사람인데
징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자기는 억울하대 이러고요. 그다음에 당원과 국민들이 뭐 압도적으로 자기를 지지했다고? 누가 압도적으로 지지해? 역선택으로 지지당했지. 역선택으로. 당원들이 무슨 압도적으로야. 당원들은 그때 당시에 나경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잖아. 당원 투표 결과가 있는데 왜 그걸 사기를 쳐. 당원 투표는 나경원이 1등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당원들과 그 국민이 압도적으로 자기를 밀어줬대. 국민은 역선택 국민이고 그 당원들은 2등 했잖아. 이런 거를 다 사기를 치면서 그 자기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하나의 변명이라든지 그 억울하다는 호소도 안 하고 그저 무조건 윤석열의 힘으로 절대자 이러면서 신군부 이러면서 자기는 희생양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기각될 거리 뻔하니까 한번 내질러 봤는데 이거 이제 날짜가 다가오던 기각되면 자기 완전 정치 생명 끝나니까 마지막으로 난리치는데 그 자필 탄원서에서도 조차 치졸, 치사, 옹졸, 반칙, 우기기, 거짓말 일삼고 있습니다. 민낯을 아주 지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읽어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유, 끝냅시다 이제.